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정영입니다. 오늘은 제가 좋아하는 건설회사 한번 해볼게요. 대우건설입니다. 건설회사가 사실 재미가 없었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뭐 그렇게 딱히 가고자 하는 마음은 없으셨을 텐데, 서울시장 선거, 그 다음에 이제 내년에 대선이 있죠. 그래서 건설주는 살아날 겁니다. 건설 회사는 살아날 겁니다. 대한민국 건설 회사는 사실 다 아파트 지어서 밥 먹고 살아요. 그래서 이전까지는 조금 막 수요 억제 정책, 공급 정책이라기보다는 수요 억제 정책이 부동산 정책의 큰 근간이었기 때문에 건설사들이 재미가 없었는데 어찌 됐건 집은 낙후됩니다. 노후화되고요. 일기 신도시들이 재건축에 하는 리모델링 이런 식으로 갈 가능성도 높고 어찌 됐건 사람들은 낡은 집에서 새 집으로 이주하려고 하는 그러한 니즈가 강하고 그러한 시점이 다가오기 때문에 저는 원래 건설회사를 좀 생각하셨던 분들은 당연히 지원을 하셔야 되고 건설회사 괜찮아요. 현장 근무라서 조금 힘들지 뭐 급여가 다른 데보다도 확실히 좀 높기도 하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쪽 건축, 건설, 뭐 토목 이런 분들이 예전에는 건설회사를 항상 탑으로 두셨는데 이제는 뭐 다 인프라 쪽으로 가죠. 제조업의 반도체라든지 이런 쪽이 인프라로 많이 가시는데 건설회사도 괜찮으니까 저는 꼭 지원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오늘 기준으로 3일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많은 분들이 안 써주시고 계시네요. 특히나 또 대우건설 하면 좀 이렇게 얘기해서 그렇지만 이제 좀 약간 망했던 회사라고 생각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꺼려 하시는 것 같은데 그래도 살아남아서 또 뭐 어딘가에 인수가 될 수도 있고 대우건설의 업력이 얼마 어마어마하죠. 예전에 여러분들 그 서울역 지금의 서울스퀘어죠. 그 미생에 나왔던 건물 배경도 그 어마어마한 건물도 대우건설. 엄청난 회사입니다. 아무튼 여기에서 지금 보니까 토목 한 자리 숫자고 건축 두 자리 숫자, 재무 한 자리 숫자, 중기관리 한 자리 숫자, 안전 두 자리 숫자. 그래서 토목 환경 건축이신 분들은 당연히 건설회사 쪽 가는 거 당연한 거니까 이쪽으로 가고요. 재무나 중기관리 쪽 요런 분들이 이제 아니면 또 안전까지 해서 다른 데도 갈 수 있는데 왜 내가 건설회사 지원하는지 요런 부분들에 대한 그것만 좀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네, 이건 좀 있죠. 대우건설이라고 하는 회사는 사실 여러분들의 자기소개서를 꼼꼼하게 본다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다 이 회사에 들어가 있는 근무하고 계시는 구성원분들의 학교 스펙이 가장 중요하게 작용을 하고요. 그렇다고 해서 뭐 여러분들한테 쓰지 말라라고 하는 거는 아닙니다. 음, 그리고 꼭 그것만 맹신하라는 건 아닌데, 어, 큰 건설 회사들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메이저 건설 회사들은 다 그러한 학교라든지 이런 것들 봅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이 자기소개서를 되게 잘 써가지고 들어가시려고 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사실 그거는 인문상경계 쪽에 있어서의 직무인 것 같고요. 일반적인 이런 토목, 건축 뭐 없는 학교가 없잖아요. 웬만한 대학교는 다 있고. 그래서 당연히 여기 자체적인 가이드라인으로 뽑을 겁니다. 그래도 다행스럽게 자기소개서 글자 수가 700자씩 되니까 그래도 500자보단 나으니까 우리가 뭔가 좀 적을 수는 있을 테니까 너무 여기 또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그거예요. 너무 매몰되지 마시고 여기에 너무 그렇게 목숨 걸지 마시고 좀 다양하게 많이 쓸 수 있는 시간을 배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제가 말씀드리는 걸 좀 참고하셔서 여러분들 작성하시는 데 도움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번 갈게요. 뭐 제가 직무는 토목 일반으로 했는데 뭐 항목들이 다 똑같아서 그냥 이걸로 가겠습니다. 대우건설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 뭐 있겠습니까? 요거죠. 건설앱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 그 다음에 입사를 목표로 노력한 경험인데 이 질문이 사실 4번과 동일해요. 그죠? 지원 분야와 관련해서 어떤 걸 갖고 있는지 지식과 기술을 쓰라고 해서 사실 1번에도 입사를 목표로 노력한 경험이면 뭐 여러분들이 이상한 아르바이트 쓰고 뭐 이상한 동아리 쓰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1번과 4번을 적절하게 배분하는 게 필요한데 작성 시 참고사항을 보니까 제시한 경험이 입사 목표 달성에 필요하다고 생각한 이유, 구체적 노력의 기간과 방법, 실제 결과, 예, 요거에 너무 좀 여러분들이 신경 안 써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요렇게만 좀 쓰셔라. 첫 번째는 건설업에 관심 갖게 된 계기 있죠. 이거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건설업이 예전에 진짜 인기 많았어요. 근데 점점 그 인기가 없어지면서 건설업 누가 가려고 합니까? 솔직히 얘기해서. 그래서 여기에다가는 그냥 건설업의 의미 같은 거 있잖아요. 뭐 도덕책에 나오는 것 같은 그런 의미. 그런 것들 좀 갖고 오시죠.
그러면서 그중에 특히나 대우건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마어마한 건설 회사죠. 업력이 길고 노하우도 많고 물론 뭐 경영을 잘못했기 때문에 그런 뭐 힘든 상황도 겪었지만 그런 건 쏙 빼놓고 건설업은 이러한 의미가 있는 것이야. 그중에 특히 대우건설은 이런 모습을 보여줬어. 이런 모습을 보여줬어. 이런 모습을 보여줬어 등 대우건설은 그중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키워드로서 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내가 대우건설을 왜 지원했는지 대우건설에 다니시는 대우건설에서 이걸 검토하시는 어느 누구도 여러분들이 대우건설 오고 싶어서 정말 미치겠습니다 라고 기대하진 않아요. 여러분들도 여기서 지원하신 분들 중에서 물론 그런 분들이 계실 수는 있지만 그 숫자는 굉장히 소수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떴으니까 쓸 거라고 여기도 그렇게 인식할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진짜 오고 싶으신 분들 그 다음에 뭐 남들이 쉽게 알 수 없는 대우건설의 정보라든지 이런 거 있으면 뭐 작성해 주시되 그럴 가능성은 낮으니까 죄송합니다. 그럴 가능성은 낮으니까 첫 번째 건설업의 의미 간단하게 작성해 주시고 그중에 대우건설은 이러이러한 역할을 좀 담당했던 거고 이제 내 얘기를 써야죠. 나 또한 제가 코감기에 걸려가지고 죄송합니다. 나 또한 그 키워드에 맞는 역할에 따라 나열하는 거예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죠. 여기에 원래 여러분들이 나 어떤 거 공부했어, 나 어떤 거 기술 쌓았어 이런 것들을 쭉 나열해 주면 좋은데 4번에 이게 있어요. 너 뭐 했는지. 그래서 뭐 동일해도 됩니다. 1번에다간 그냥 거기에 있는 것들을 쭉 나열해 주셔도 되고 그럼 4번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지식, 구체적으로 어떤 기술인지 이렇게 써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이걸 약간 좀 비껴나가겠다라고 하면 그냥 일반적인 성장 과정으로 적으시되 다른 성장 과정이 아니라 내가 건설업에 맞게 어떤 것들을 했는지 쭉 훑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즉 2번과 3번과 그 다음에 4번에 나오는 내용들을 모두 다 합산해서 이런 것들을 했습니다. 라고 말씀해 주셔도 되고요. 성장 과정으로 적되 건설업 적용에 대해서 그러니까 다른 쪽이 아니라 이쪽에 대해서 공부하셨던 거, 활동하셨던 거를 쭉 적어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그리고 보세요, 여러분. 다 이렇게 보면은 건설업을 쓸 친구들이구나라고 다 인식하잖아요. 누구만 재무만. 재무만. 재무만 조금 제외해서 왜 재무 갈 데가 많을 텐데 왜 건설업이 올 건지 그 관점으로만 보지 나머지는 다 건설회사로 오는 직무이기 때문에 그렇게 신경을 안 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포커싱을 해서 그냥 쭉 나열하는 방식으로 써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2번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가장 큰 성취감 그리고 그 성취를 이루어내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했는지 이런 건데 경험이죠. 그럼 1번에 얘기한 경험 중에 저는 가장 직무에 연관된 경험, 그러니까 지식을 쌓기 위한 거 말고요. 경험입니다. 그리고 지식적인 부분을 검증할 수 있는 프로젝트. 여러분들이 이제 프로젝트 같은 거 많이 하잖아요. 팀플. 물론 코로나 때문에 조금 뭐 제한적이긴 하겠지만 그냥 단순히 공부했다가 아니라 내가 공부한 지식을 바탕으로 한번 실무해보고 이런 것들 있죠. 학교 내에서 프로젝트 해보고 그런 걸 좀 한번 적어보자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 있으면 그런 걸 좀 적어주시고요. 아니면 실제 건설업에서 제일 필요한 게 뭐냐면 소통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표현해 죄송해요. 여러분들이 직접 노가다 뛰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노가다를 뛰는 그 현장에서 중간에 매개가 돼서 관리할 사람들이란 말이죠. 이게 생각보다 되게 어려워요. 다 똑같은 우리 회사 사람들이고 다 내 말을 잘 들으면 좋겠지만 그런 사람은 별로 없어요. 다 구성원들이 달라요. 노가다 뛰러 오는 아저씨, 그 위에 협력업체, 또 이런 협력업체, 저런 협력업체 그런 것들을 다 매개해서 코디네이팅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소통을 되게 잘하는 사람이다. 이게 진짜 필요하거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진짜 이게 힘들어요. 정신적인, 그 다음에 육체적인 스트레스가 많기 때문에 나는 아무리 힘든 일이라도 잘 해낼 수 있는 정신력과 체력이 있다. 전 아예 이쪽으로 가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게 오히려 눈에 읽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나 이러한 소통, 이러한 소재들이 있으면 이런 걸 제시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해당 경험을 통해 배운 점을 먼저 제시해 주세요. 경험이니까. 그 중에 어떤 상황에서 한 경험인지, 그러니까 요걸 한 줄 띄워주시고, 어떤 상황에서 내가 노가다 아르바이트를 뛰었어. 근데 그 중에 뭐가 힘들었냐면 육체적으로 이게 되게 힘들었어. 남들은 다 떨어져 나갔지만 나는 끝까지 열심히 했어. 근데 뭐예요? 전략적이잖아요. 중요한 거는 그냥 힘들었지만 열심히 했다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회사는 항상 열심히 했다는 것보다는 뭐예요? 효율적으로 열심히 했다를 더 좋아해요.
그러니까 내가 매일 이 무게를 견뎌내면서 뭔가 해야 되는데 이걸 좀 어떻게 배분시켜서 어떻게 하면 이걸 조금 더 남들보다 하나 더 남들보다 조금 더 편하게 남들보다 조금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지 고민했다. 그렇게 써주시는 게 좋죠. 그래서 어느 것이 가장 힘들었는지 얘기해 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이 프로젝트에서 우리가 하면서 1등 하려고 했었어. 근데 감히 1등 할 수 없는 주제였어. 하지만 우리는 1등 하고자 했고 중요한 게 이거죠. 그래서 어떻게 이걸 내가 힘들지만 노력했는지에 대한 고군분투. 이게 되게 어려운 과제였지만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고군분투. SK 1번과 똑같죠. 그래서 어땠는지 이렇게 써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소재를 어떤 걸 선택할 건지 한번 고민해 주시고요. 3번은 좀 반대에 있는 거죠. 가치관. 그러니까 앞타임에 요 2번이라고 하는 게 진짜 내가 어떤 경험을 했다라고 한다면 3번이라고 하는 것은 경험이라고 하는 그 가치에서 뽑아내지 마시고 요런 내용에서 뽑아낼 수 있는 건 뭐가 있을까? 자질은 소통 필요하고 배려 필요하고 현장이기 때문에 리더십, 추진력, 주인의식, 강한 멘탈 이런 것들이 필요하거든요. 즉 앞서서 제가 말씀드린 것과 조금 공통적일 수 있는데 내가 여기에다가 이 프로젝트 썼다. 아마 여러분들 거의 이런 걸 쓸 것 같아요. 그렇다면 3번에다간 이런 자질에 대해서 써주자. 그래서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가치는 뭐야? 라고 여러분들 제시를 해주시고 꼭 써주실 게 그 이유. 왜 이 가치관을 내가 갖게 됐는지에 대한 뭐 이유? 아니면 이렇게 갖게 된 배경.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네요. 그 다음에 이제 메인은 요거죠. 가치관을 발휘한 경험. 근데 간단하게 스타 방식으로 적어주시고 클로징이 필요해요. 여기에 조직에 기여할 수 있는 측면과 구체적인 실현 계획인데 뭐 실현 계획은 됐고요. 이러한 가치관이 요게 되게 중요합니다. 내가 이 일을 할 때 어떠한 이슈, 어떠한 환경이 만들어지잖아. 그때 잘 적응시켜서 하겠다라고 해서 이 친구가 개인적인 가치관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가치관, 물론 개인적으로도 갖고 있다라고 그냥 여러분들이 설정하시겠지만 실제 업무를 할 때 이런 게 도움이 되겠구나라는 걸 인지하고 있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구조는 가치관 제시, 왜 그런지에 대한 이유, 그 다음에 그걸 발휘했던 경험, 마지막에 어떤 환경에서 잘 적응시키겠다.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4번은 제일 쉽죠. 너 제일 잘하는 거 한번 써봐. 그렇다면 이것도 이제 써야 되니까 제일 처음에는 이런 가이드가 필요합니다. 해당 직무를 하기 위해서는 나는 무엇보다도 어떤 역량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라고 하나만 써주시든가 아니면 나는 지식과 기술 몇 가지 쓸 거라고 한다면 해당 직무를 하기에 필요한 역량은 뭐 3가지입니다. 2가지입니다. 700자니까 2가지 정도가 좋겠네요. 그리고 한 칸 띄워주시고 뭐예요? 구체적으로 내가 이 구체적인 걸 쓸 거면 구체적인 스토리텔링 스타 방식을 써주시는 거고요. 구조화를 한다면 첫째 지식입니다. 블라블라 둘째 경험입니다. 블라블라 그 다음에 3번째 뭐예요? 그래서 이와 같은 거 바탕으로 일 잘하겠다. 아니면 글자 수가 조금 부족하다 하면은 이 부분은 없어도 됩니다. 그래서 구조는 아주 쉽고 여러분들이 여기다 무엇을 투여할 것인가를 선택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 역량에 대해서만 묻고 있어요. 사실 1번에 뭐 대우건설 건설업인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에서는 여러분들이 서류를 보고 자기소개서를 보고 되게 잘 썼다라는 걸 느끼기보다는 저는 이력서, 이런 지원서 그게 이제 학교, 학점, 뭐 자격증 등등 정량적인 스펙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써야죠. 그래도 써보시고 혹시 압니까? 의도 걸릴지. 가장 높은 확률은 여러분들 학교의 선배분이 대우건설을 가신 분이 있어요? 그럼 가요. 없어요? 조금 힘들 수 있어요. 그 가늠자로 한번 테스트 해보시고 뭐 저의 말을 비웃기라도 하든 됐는데? 이러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3일밖에 남지 않았고 여러분들이 다른 데 작성하셨던 내용들 뭐 다 있는 거니까 갖고 와서 잘 한번 투영시켜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